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신혼 희망타운. 네. 돈 10원도 안 생기는 일. 이게 저희 손님들하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분양권을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뭐 마이너스 통장에 뭐에 막 해서 산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말아라.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이 이번에 입지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들이 예전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아라. 좀 기다렸다가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해드리는 거니까 꼭 잘 들으시고 여기에는 꼭 청약을 하세요. 신혼부부들. 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요거 신혼 희망타운을 조사를 하면서 네. 신문기사나 이런 걸 봤거든요. 개판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이 안 되는 거라 그래요. 돈이 안 되는 거라. 누가 커미션을 주거나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개판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고문을 다른 데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계속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저희들이 이걸 파악하는데.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서든 신문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보시지 마시고 이 공고문 얘를 출력해서 보세요. 하나하나. 39장이에요. 네, 39장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읽다 보면 다 네. 분석이 됩니다. 넣으실 분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네,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 아들들 좀 해준다고 아들 딸 해준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정작 신혼부부이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화가 안 와요. 바빠서 이거 저기 공부를 안 지도 모를 거예요. 부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부자가 돼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정부에서 좀 많이 알리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도 이걸 전혀 알려주질 않죠. 왜? 얘를 하면 자기는 손해가 나잖아. 다른 걸 수수료가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안 나오는 거라면 손해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쁘다 그러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예요. 조건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쁘다. 거기에는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네. 수익을 무조건 공유해야 된다. 다 네가 못 먹는다. 50%씩이나 줘야 된다. 너무 조그마다. 이러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세요. 거주 의무 우선.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핫한 지역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 공유형 선택할 수 있고 있는 데가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100%. 네. 그래서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게 달라요. 네. 이게 근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지금. 많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공급 면적 작다 어쩌다 지역마다 틀려요. 그것도 우리는- 핫한 곳은 작아요. 우리는 5구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역시 거기 뭐 미달났다 어쩌다는 똑같아. 입지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극과 극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네, 맞아요. 요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니 뭐 어디니 가서 보면 다 이래. 해당 지역마다 다 틀린데 이걸 안 하고 다 똑같이 뭉뚱그려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 양주 회천은 어떤가? 네. 이게 중요하겠죠. 뭐 위례가 어떤데 그건 필요 없어. 그럼 우리는 회천만 우리는 보면 회천만 보면 돼요. 초역세권이야. 네. 유일합니다. 네. 별표. 네. 유일, 별표, 신혼 희망타운이에요. 네. 자, 여기는 거주 의무 없어요. 그냥 3년 전매 제한만 있어요. 네. 그러면 입주하고 언제 팔든지 내 맘이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세는 내야지. 여기는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해야 되는 거지. 네, 2년 거주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는 거고 그렇지. 거주를 안 하면 양도세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수익을 다 공유해야 된다. LH하고. 네. 아닙니다. 여기는 선택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2020년 자산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 분양가로 네. 하기 때문에 수익 공유 의무가 없어요. 네. 분양가가 3억 300이 넘으면은 무조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얘는 다행히 분양가가 2억 9,700 얼마야. 비싼 게. 깐딱깐딱 하더라고요. 아주 모가지에 까딱까딱하게 걸렸어요. 네. 공급 면적 네. 55, 59 두 개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얘가 인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개수는 비슷한데 근데 나는 굳이 뭐 아이를 하나만 낳을 계획이다. 뭐 이런 분들은 이거 하셔도 돼요.
방 확장용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치열한 데 안 가도 돼요. 근데 참고로 가격도 싸. 경기도권의 5구는 거의 또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경기도권에는 얘를 공급을 안 했어 또. 대부분 또 얘예요. 예. 네. 지방으로 가야지 5구가 있는데 혜택이 많은 거죠 여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미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이 나고 이러다가 집 없이 죽을까봐 나는 줍줍을 하나 했어요. 줍줍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분양. 요거를 선착순으로 가서 받았다는 얘기죠. 네. 아니면 동호수 지정을 했거나. 자, 분양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최초로 받으신 분만. 근데 이게 내가 태어나서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두 분이 둘 다 이번에 줍줍한 게 처음이었어야 돼.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아, 내가 저게 더 좋은 게 있는데 괜히 너무 마음이 급하게 저걸 신청한 것 같다. 이분들은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는 있는데, 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현재 조정 지역은 한 건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입주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므로 분양권 등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그렇죠. 분양권을 파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이 입주일이 더 빠르고 내가 줍줍한 분양권이 그 뒤로 돼 있어. 네. 그러한 케이스는 LH에 전화를 해봐야 돼요. 네. 이 공고문 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니 확인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네. 말씀드린 양주해천 초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은 이 조건은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어요. 그렇죠. 수도권이에요. 비싼 곳에서. 네. 전철역에서. 지방 말고. 대구, 뭐 부산 이런 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서울, 경기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초역세권. 누누이 말하자면 여튼 귀에 이제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하자면 초역세권 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거주 의무 없고 수익 공영 의무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것도 얘밖에 없어요. 평수도 5구도 나왔어. 5구도 나왔어요. 이런 조건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혼부부들 저희들이 그때 뭐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대출에 뭐 해갖고 어떻게든지 분양권을 산다고 너무 무리하신 분들, 부모님 지원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밀어봐라라고 했는데 이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못 하시는 분은 이 정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아서 못 하시는 분이 분명 나와 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집 갖고 싶어하는 신혼부부가 있으시면은 널리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를 해주세요. 이게 LH 거라 돈을 안 주니까 홍보를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공부를 해서 네.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민간 아파트는 사전 홍보 기간이 있어갖고 홍보를 많이 한대. LH는 홍보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부동산도 수익 10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 입주자 모집 공고나 뭐 여러 가지 자료 찾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유튜브 가면 헛소리나 삑삑 해대고 있고, 야, 수익 공유형은 말 안 하는 게 있다. 비밀은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지랄을 하고 자빠졌고. 조건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의 의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꼭 이거 하셔라. 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조항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들만. 자, 거주 의무. 요거. 네. 거주 의무 이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봐야지 검증해야죠. 네.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페이지에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자, 잘라서 듣자고. 금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은 10년, 네. 전매 제한이 3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별표. 자, 별표 땡 잡았다. 네. 두 번째 수익 공유.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020년 자산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로 수익 공유 의무가 없다. 네. 요거를
요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를 좀 확대시켜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수익 공유형이 LH하고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무 가입 대상? 그렇지. 의무 가입 대상.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놈. 주택 가격이, 자,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총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자르고, 주택의 입주자로 지정된 분 돼 있죠. 네. 자, 주택 공급 가격이, 우리 공급 가격이 얼마죠? 2억 9,700 얼마죠? 네, 그 5구가 2억 네, 9천. 그래서 2억 9천 한 700만 원으로 잡자고 그냥. 네. 총 자산 가액을 이걸 잘 모르겠죠? 네. 정부에서 정한 자산 가액이 있어요. 네. 이 금액 이상이면 아예 청약도 못 해. 네, 아예 청약도 못 해요. 자, 그러면 총 정부에서 정한 총 자산 가액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얼마인지를.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공고문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총 자산 보유 판정 기준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여기 후딱 가시자고. 총 자산 보유 기준이 1, 2, 3, 4 합계를 해서 채무 5를 차감한 금액이 3억 300만 원. 네. 3억 300만 원이에요. 우리 분양가 2억 9,700 얼마죠? 네. 아주 깐딱깐딱하게 하게 네. 빗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 얘는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네.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대출 받아야 되고,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했을 경우 10원도 안 내고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역세권에 의무 거주기간 없고, 수익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다 처먹고. 진짜 민간 분양하고 거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그것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요. 네. 요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서 얘는 청약은 가능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입주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함으로써 분양권 등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그렇죠.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등기를 치면 안 돼. 신혼타운을 먼저 입주하고 걔를 등기를 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신혼타운을 입주하기 전에 등기를 쳐버리면 신혼타운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돼 버립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가 공사 기간이 짧아서 입주 전에 정매가 안 된다. 그치. 이런 분들은 갈아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받은 것 같다, 줍줍을 한 것 같다. 이분들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도 청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저 분양권을 팔고 이것만 유지해도 돼요. 자, 그런 분들은 되돌리실 분들은 지금 되돌리셔야 돼요. 자, 조항을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분양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네. 단 시행일 이후 모집 본고 등을 하였으나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 미달 미분양이란 얘기죠. 네.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빨간별. 나는 분양권을 사다 팔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안 돼. 최초. 아내가 분양권을 샀다 팔았던 적이 있다. 안 돼. 안 돼. 둘 다 최초여야 돼요.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죽이죠? 네.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수와 과오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유의. 요거 별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라고 돼 있죠. 네. 뭐 하며야 하면 한다지. 그죠? 그리고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별표. 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잘 보셔야 돼. 입주 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입주 이후에는 입주 시까지만인 거지. 네. 요걸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입주가 불가능함을, 그쵸? 입주 전까지만이란 말이야. 입주한 다음에 내가 그 분양권을 다시 중복으로 취득했다. 이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LH에 물어보셔야 돼요.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소송거리예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받고 있으니까. 네. 입주 이후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입주 시까지, 입주까지라고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이렇게 좋은 게 민간 같으면은 막 2달, 3달 동안 홍보하고 부동산 바다 알리고 할 텐데 근데 민간도 초역세권 이렇게 좋은 데는 홍보 기간이 길게 안 갔더라고요. 조금만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 네. 그냥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얘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들, 네. 잘못 알려진 기사들로 인해서 그거는 수익을 공유해야 되는 거고 뭐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 안 좋은 조그맣고 인식이 많아. 안 좋고 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어디도 미분양 나고 어디도 미분양 났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걔네들하고 얘는 조건이 완벽하게 다른 애예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다음에 입지도 완벽하게 다른 애예요. 네. 옥정형이 됐든 양도가 됐든 이제 이 조건에서 이 가격에 이 조건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LH도 시세 반영을 뭐 100% 하냐, 90% 하냐, 80% 하냐의 문제지 시세로 반영을 하는데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옥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마이너스 통장까지 뭐 저 7점 몇 프로, 뭐 5점 몇 프로짜리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어다가 한 달씩 하시는 분들 좀 기다려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요거 하셔도 그동안 못 사서 프리미엄 못 받은 거 충분히 여기서 그 이상 만회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네. 여기 뭐 옥정이 얼마 올랐는데 근데 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꼭 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꼭 해주세요.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그렇죠. 알려주세요.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여기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네. 근데 오히려 돈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정보가 없어. 아무런 정보가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원래 그분들이 받아야 돼. 그분들이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카페니 기사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분들은 꼭 LH에 가셔라.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LH에 가셔라. LH에 가서 꼭 상담 가시기 해보셔라. 전에 읽어보고 가세요. 그래야지 정확한 상담이 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가면은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LH 그건 맞아. 직원들이 그게 상세하게 안 알려주니까 가기 전에 얘를 다 읽어보고 가세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LH 사람 답변을 해줄 거 아니야. 뜬금없이 분양하고 싶은데 저 분양받고 싶어요 그러면 LH 직원도 난감해요. 뭘 어디부터 어디를 가르쳐줘야 되나. 이 사람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읽어보고 가세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 홍보가 좀 미진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저희들이 재능기부,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하고 한 약속, 그 약속에 있어서 해드리는 거고, 신혼부부들, 첫 번째, 이렇게 좋은 입지는 없다. 네. 이런 조건도 없다.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절대 LH하고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다 쳐드신다. 기억하셔라. 나 혼자 다 갖는다 이러면 기억을 잘 못해. 다 내 거다. 요거 기억하시고, 몰라서 못하면 그건 죄다. 그다음에 내가 최초의 분양권이 갖고 계신 분들 갈아타게 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해서 너무 빨리 줍줍을 성급하게 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근데 단 그분들은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그렇지. 있으니 현금을 들고 오셔야 되고 돈 있으면 갈아타기도 할 수 있네. 돈 그리고- 놓고 돈 먹기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거 네. 요거 LH에다가 다시 확인하셔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석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LH에 꼭 물어보시고 청약을 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네. LH 번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 써드릴게요. LH 번호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질문은 LH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걔들이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LH에다 문의를 하시고
꼭 이 정보 챙기셔서 남들이 뭐 좋다 나쁘다 유튜브 가도 막 나쁘다 그러고 뭐 뭔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 막 감췄다 그러는데 그런 개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 공공부 확인 한번 해보시고 LH 직접 문의를 하셔서 조건이 다 다르고 지정받아 하니 그래서 요거 놓치면 이제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요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LH도 전화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LH도 식사하시는 시간이 있고 쉬는 날 퇴근하시는 쉬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한테처럼 10시에 전화하고 그거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분양권이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자산에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이 있을 경우 우리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죠.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별표 치셔야 됩니다.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여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도금을 납입한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납입된 것까지 자산으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 중도금 우리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 보유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내가 낸 중도금까지 전부 다 자산 보유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1, 2, 3, 4 합계액에서 5를 차감한 금액이 3억 3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가 찾아봐야죠. 5가 뭔지 5를 차감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5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부채,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게 어떤 대출금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회시 제외되는 항목 마이너스 통장 대출론 카드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의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 보증금. 요거는 다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요거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이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내가 생애 최초로 줍줍한 미분양 건물, 미분양 분양권을 생애 최초로 내가 취득했는데 그게 해당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자산 보유 기준 적용 대상인데 이때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것을 감해 주는지 요거는 꼭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